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면서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S1블럭하고 S4블럭의 아파트 분양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사전청약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GTX의 호재를 직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고, 또 앞으로 미래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S1블럭과 S4블럭 같은 경우에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사전 분양 같은 경우에 1518호 중에 사전 청약 공공분양분이 1394호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 창릉 S1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 453세대, 그리고 S4블럭 같은 경우에는 941세대. 이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S1블럭과 S4블럭이 59제곱미터, 74, 84제곱미터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저축 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을 하고요. 이제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나 자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청약 같은 경우에는 2026년 3월 15일에 예정되어 있고, 입주 시기는 2029년 2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교통망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창릉지구의 위치이고요. 이제 이 창릉지구를 관통해가지고 GTX A 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릉지구의 최대 강점은 GTX A 노선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누릴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고양 창릉지구를 이제 입주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그러한 GTX에 대한 호재들을 직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준서울의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부분도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스타필드라든가 이케아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 잘 확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 중에 창릉지구를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신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S1블럭의 위치이고요. S4블럭의 위치인데 둘 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지를 인근에 끼고 있기 때문에 입지는 둘 다 우수하다고 보여지는데, 두 개 중에 S4블럭이 그래도 더욱더 입지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본다면은 S4블럭이 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입주 물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이 업무지구라든가 그리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 창릉지구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1블럭의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된다면 이제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잘 구성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중앙에 이렇게 공원이 있는 모습들, 놀이터라든가 이렇게 쾌적한 주거 환경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구 A타입 같은 경우에 4베이로 구성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침실 1, 2, 3,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에 디귿자 드레스룸, 창문도 잘 나 있고요. 그리고 파우더룸까지 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구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현관에 현관 팬트리, 창고 공간이 있고요. 발코니 면적도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평면 구성이 아주 우수하다고 보여지네요.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는 2베이이고요. 그리고 침실 1, 2, 3, 3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 기역자의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는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방 팬트리의 모습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탑상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주방의 공간이 조금 협소해 보입니다. 또 환기에 대한 취약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74A타입 같은 경우에는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2, 3 그리고 알파룸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의 74타입의 사전청약 물량들은 구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도 굉장히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4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강점이라고 보여지네요.
84 A타입 같은 경우에도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3개와 더불어서 알파룸도 크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자형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 현관에 창고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혁신적인 평면을 반영한 평면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S4의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이제 잘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녹지 공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나쁘지 않는 단지 구조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59 A타입 같은 경우에 포베이로 앞서 살펴본 혁신 평면으로 보여지고요. 방 3개의 드레스룸, 그리고 현관 창고. 아쉬운 것은 이제 알파룸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59 A타입 치고는 그래도 잘 빠진 평면도로 보여집니다. 59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별도의 팬트리 공간은 없어 보이고요. 침실 1의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 맞동풍이 안 되기 때문에 환기의 취약점은 있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59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고요.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제 맞동풍이 되는 구조로 보여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 침실 1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근데 드레스룸은 있는데 침실 1에 이제 파우더룸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74 A타입 같은 경우에 앞서 S1에서 살펴본 타입과 유사한 타입으로 보여지고요. 방이 모두 4개로 구성된 것이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현관 팬트리가 넉넉한 것도 강점이라고 보여지네요. 74 B타입도 한번 살펴보면은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현관 팬트리, 그리고 주방의 팬트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침실 1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있지만은 이제 파우더룸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구성이라고 보여지네요. 84 A타입 같은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이제 방 4개의 구조, 알파룸까지 확보한 구조로 보여지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디귿자로 대형 드레스룸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도 현관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84 공간에 방 4개의 구조, 그리고 현관 팬트리까지 있다면은 굉장히 우수한 평면도로 보여집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에 현관 팬트리, 그리고 주방 팬트리, 침실 1에 드레스룸은 있지만은 파우더룸이 없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환풍이 잘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한번 보시면 1순위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세대주여야 하고요. 그리고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경과된 분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리고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인데요. 당첨자의 선정 순을 보면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매월 최대 10만원씩 인정되는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에 납입금액이 얼마가 있느냐, 높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고양시에 우선 공급하는 30% 같은 경우에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추후에 이 요건을 이제 갖출 수 있는 분들한테 30%의 우선 공급을 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나 추후에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신 분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0%의 비율을 이제 할당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택지 개발 지구의 30%, 20%, 5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자격 요건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60제곱미터 이하, 이 S1과 S4의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과 자동차의 가액 이하를 이제 조건에 맞추셔야지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같은 경우에도 월평균 소득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속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모집 공고문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출력해서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반 공급 1순위 같은 경우에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일반 공급 2순위는 8월 1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8월 18일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인터넷 신청 같은 경우에 사전청약 홈페이지, 그리고 LH 청약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정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창릉 S1 같은 경우에는 5구제곱미터가 4억 5,900만원, 그리고 74제곱미터는 5억 6,800만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6억 4,1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고양 창릉 S4 블록 같은 경우에는 5구제곱미터가 4억 7,600만원, 그리고 74제곱미터 5억 8,900만원, 그리고 84제곱미터가 6억 6,7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물론 추정 분양가이니까 나중에 이 분양 가격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당장 들지 않는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조정기, 그리고 앞으로의 가격이 떨어질지 오를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물량들을 내 것으로 먼저 선점하는 것이 좋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우수한 곳이기 때문에 S1보다는 S4 블럭이 조금 입지가 좋다고 한 만큼 분양 가격이 조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지가 조금 좋은 곳에 물량들을 선점해서 당첨만 될 수 있다면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또한 내가 당첨이 된 후에 포기를 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과 같이 부동산 조정기에 아주 좋은 청약 물량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고양 창릉에서 분양하는 사전청약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보다 더 좋은 청약의 정보들, 그리고 재테크의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